함수에서 수렴 발산 시작을 해봅시다. 얘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x가 2가 된다 그러면 f2라는 값으로 표현할 텐데, 얘는 한글 이름은 함수값,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딱 한 점에 대한 걸 함수 값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왼쪽에서부터 2로 이렇게 다가간다면 그에 해당되는 함수 값들도 여기서부터 요렇게 막 다가가겠죠. 그런데 x가 2에 도착은 안 하고 열심히 다가만 가고 있다면 함수값도 여기 예를 들어 이 함수값이 3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함수값이 3인데 함수값도 3으로 다가가겠죠. 함수값이라는 말은 y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x가 2로 다가갈 때 함수값은 3으로 다가간다. 다가가는 게 어떤 특정 숫자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얘를 수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도착을 하면 안 돼. 도착해버리는 순간 함수 값이 되겠죠. 도착 안 했어요. x가 a로 다가갑니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그래프 생각해 볼게요. a를 2라고 생각을 해주고 여기를 3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x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요, 이렇게 다가가요. 도착은 하면 안 돼요. 다가갈 때 그러면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값 뭐야? 여기. x가 여기 있을 때 함수값 뭐야? 여기가. 함수값도 이 그래프를 따라 다가가죠. 다가가는 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 현재는 3이라고 예를 든 3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3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3을 L을 극한값이다 또는 극한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함수 fx에서 x가 2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고 이런 상황을 특정 숫자로 다가가네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수렴하네 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은 특정 값으로 다가가는 거.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는 극한이라는 표현이고, 그다음 x가 a로 다가갈 때 x가 a로 다가가는데 뭐가 fx라는 그래프 위에서 x가 a로 다가갈 때 l이라는 값 근처로 다가가면 도착 지점 아니에요. 도착 안 했어요. l로 다가갈 때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 그 다음에 l을 우리는 극한값이다 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함수가 상수함수여도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스몰 c가 3이다. 여기로 다가가나 얘 전부 다 3, 3, 3, 3이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얘는 3, 3, 3, 3이죠. 그래도 다가가는 값은 뭐가 되겠다?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함수가 나중에 할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함수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다가가는 값은 2에 대한 함수값이랑 같겠죠. 3 근처로 다가가는데 실제로 함수값이 3이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는 다가가는 값이 그 함수값하고 같겠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럼 나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겠죠.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자 작으니까 좀 크게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fx가 x-1에 인수분해해서 적어보면 x-1에 x 플러스 1이죠. 이거 약분하게 되면 이거는 x 플러스 1하고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함수의 특징이 얘랑 얘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는 x 값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있죠. 얘는 1을 넣을 수가 없죠. 왜 안 될까?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1을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해서 약분하면 같잖아요. 약분하기 전에 문제니까.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럼 1을 넣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이 함수에서는 1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원래 없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x가 1이 되면 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정의되지 않고 x가 1이 아니라면 얘는 0은 아닌 거잖아요. 얘 0 아니죠. 얘도 0이 아니죠. 그럼 0이 아닌데 둘은 똑같으니까 얘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1이면 존재 안하고 정의되지 않고 x가 1이 아니면 얘는 y는 x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그럼 얘를 그려보니까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 안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y는 x 플러스 1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x가 1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x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다가가면 그에 따른 함수값은 여기 막 다가가죠. 그래프로 볼 때 어디로 다가가느냐니까 2로 다가가죠. 오른쪽에서 다가가도 오른쪽에서 x가 여기 해서 1로 막 다가가. 함수값은 어떻게 다가가지? 요렇게 해서 얘도 2로 다가가죠. 그러면 얘를 기호적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얘가 지금 fx니까 자, 극한 표현 방금 한 거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요. 그러면 fx는 2에 도착할 수는 없죠. 왜? 2라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2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의 한글적 의미가 뭐냐면 x가 1로 다가갈 때 fx 너는 어디로 다가가니? 2로 다가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로 수렴한다라고. 그럼 2는 뭐가 되겠다? 극한 값이 되겠다. 함수 값이 없어도 이해되겠습니까? 함수가 없어도 다가가는 값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함수 값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다가가는 그 목적지인 거지 도착 지점 아니에요. 이거는 도착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1로 다가간다라고 했지 x가 1이 될 거라고는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 x가 1로 다가갈 때 fx는 어디로? 2로 수렴한다는 2로 다가가요. 2가 구멍이 비어 있어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얘가 뭐다? 수렴한다. 이다. 그래서 주의 보면 1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해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함수값은 도착하는 도착 지점인 거고 극한값은 그 근처에 다가간 목적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저기를 목표로 가고 있어. 그게 실제로 비어 있더라 해도 도착은 할 수 없어요. 방금 본 게 x가 1로 다가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맞죠? 그럼 x가 1로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 x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웠잖아요. 다 까먹겠지. 이렇게 생긴 게 대부분 유리함수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식으로는 표현하지 말고 여기 L을 3이라고 생각을 하고 M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쭉 커지게 되면 이 함수 값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우리 유리함수에서 보면 3이라는 값에 다가가지 3이 될 수는 없죠. 요 부분만 해볼게요. 얘랑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니까 요 위에 fx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x분의 1 더하기 3 하면 이런 그림하고 비슷할 거예요. x가 엄청 커지면 엄청 큰 무한대분의 1은 0에 굉장히 가깝겠죠. 100만분의 1은 뭐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100만분의 1 더하기 3, 1000만분의 1 더하기 3 하면 얘는 거의 3에 가까워지겠죠. 거의 가까워지지 이 그래프가 3에 닿지는 않잖아. 그러면 3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 fx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극한값이 수렴하는 값이 목적지가 3인 거지 3에 도착했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가는 값이 뭐야? 아, fx는 3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3으로 뭐 하겠다? 수렴한다. x가 1이 아니라 무한대를 가도
수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 그래프는 식으로 표현해 보면 뭐 왼쪽 부분에서 y는 x분의 1에 마이너스 3 정도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유리함수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으로 거의 달라붙는 거죠. 그럼 얘를 기호적으로 표현해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면 fx 너는 어디로 다가가니?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요.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지 함수값은 결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죠. 여기는 아무리 가도 마이너스 3 아닙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 그래서 x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도 기호로 보면 x가 플러스 무한대를 갔을 때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 얘를 L로 수렴한다. L은 극한값이다 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도 M으로 다가가면 M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극한값이 M이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방금의 두 번의 설명은 수렴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정 값으로 갈 때 예시를 3으로 막 들었는데 그러면 특정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를 텐데 발산의 의미는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발산의 대표적인 형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를 2라고 생각해 볼까요? fx 그래프가 식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2로 왼쪽에서 다가간다면 여기 다가가면 그 함수값은 여기 계속 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로 볼 때 어디까지 커질까? 엄청 무한히 계속 커지겠죠. 그럼 얘는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거고 다가가는 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얘는 계속 조금씩 다가가요. 그럼 얘는 계속 커지겠죠. 앞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얘는 도착하는 게 굉장히 큰 값에 도착해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특정 값으로 다가간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얘는 커지는 상태예요. 내가 이게 계속 다가가고 0.1mm에서 0.001mm로 점점점 다가가면 얘는 점점점 커지는 상태에 있다. 그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발산은 위로 커지는 발산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는 발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건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A가 2라고 생각을 해보면 x가 2로 여기 왼쪽이네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x가 원점에 지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함수값은 이렇게 아래로 쭉 계속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다가가는 와중에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 작아지는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발산 한번 읽어봅시다.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의 발산. x가 a가 아니면서 a에 도착을 못하죠. 얘는 영원히 a에 도착 못합니다. 왜냐하면 a에서는 함수값이 없거든요. 극한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는 fx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무한대 기호 자체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는 앞에 따로 플러스 표현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한대는 양으로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기호로 보면 x가 a로 갈 때 fx는 계속 커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길게 늘어서 쓰면 x는 a일 때 fx는 그냥 무한대로 가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쓰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x가 마이너스 2로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fx가 x 값이 a가 아니면서 도착 안 합니다.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fx를 우린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가 a로 가는데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느려서 쓰면 x가 a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발산의 의미입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자, 밑에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 값이 1에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값이라는 것은 특정 숫자를 지칭을 합니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3 이런 것처럼 수렴할 때만 쓸 수가 있어요. 변하거나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값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값은 수렴할 때 씁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극한의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주고 나서 A로 갈 때 너희들은 어떤 상태야 그러면 얘는 발산하는 상태예요. 극한은 어떤 상황이야? 발산해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러면 극한 값이 있느냐? 극한 값이 있느냐 그러면 값은 수렴할 때만 쓴다 했죠. 발산은 수렴이 아니잖아. 그러면 극한 값은 없다. 극한은 어떻게 되고 있니? 발산하고 있어요. 극한 값은 뭐야?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아까 A로 다가갈 때 얘가 발산하는 형태를 보았는데, 뭐 대표적인 형태, 얘가 fx가 좀 x제곱처럼 생겼죠? x제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 오른쪽 상관없고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래프 눈으로 볼 때 얘는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엄청 커지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거 적을 겁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fx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서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면 얘도 엄청 커지는 형태잖아요. 얘를 기호로 표현하게 되니까 리미트에 fx, x 어디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면 fx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플러스 무한대 가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가면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도 발산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는 함수값은 y값은 어디로 가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럼 앞에 했었던 거 수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면 fx는 어디로 갈까? 0으로 다가간다 했죠. 눈으로 볼 때 아까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함수 값이랑 다가가는 극한 값이 같을까요? 맞죠? 0으로 가겠네. 0 근처 가겠죠? 그러면 얘는 다가가는 값이 도착한 게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0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수렴해요 라고. 얘를 뭐라 부르겠다? 극한 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용어적인 표현이에요. 수렴이다, 발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기호가 어떤 의미인가? 자, 개념 익히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인 함수라는 말이 나중에 특별한 거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볼 겁니다. 자, x 플러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면 얘는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값으로 다가가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는 게 0이니까 얘는 0으로 다가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프를 이용해라 그랬는데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얘도 일반적인 함수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x가 3으로 다가간대. 그러면 3이 여기에 들어간 마이너스 6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3인 형태로 다가가겠죠. 지금 적는 거는 쳐다보고 가는 극한값 또는 수렴값. 무슨 방송이?
그 다음 얘도 x가 1로 다가가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함수니까 1을 대입한 그 함수값 근처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1 대입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상수함수는 x라는 변수가 없죠. x가 0으로 다가가든 1로 가든 무한대를 가든 어디로 가든 얘는 항상 9라는 수렴값을 가지겠죠. 얘는 함수값 수렴값 다 같은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7. 자, 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은 할 수 없죠. 근처 값을 한번 해볼까? 0 근처로 가면 뭐 해볼까요? 0.000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의 7 이런 느낌인데, 0.0이 아주 작은 거 제곱하면 더 작아지겠죠. 아주 작은 것분의 1은 뭐랑 비슷하겠다? 분수로 해볼게요. 100분의 1 정도 해보겠습니다. x가 0으로 다가가요. 아주 작아져요니까 x 자리에 100분의 1이 제곱되면 얘는 만분의 1이죠.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x제곱.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현재 100분의 1 지점을 통과하고 있어요. x가 100분의 1을 지나고 있으면 제곱하면 만분의 1이겠죠. 숫자가 크면 10분의 1로 바꿀까? 얘는 본분수로 계산하면 1 나누기 만분의 1이니까 얘는 만이죠. 얘는 엄청 큰 값이 되잖아요. 나눗셈 생각해봐. 아주 작은 걸로 1을 나누게 되면 몇 조각 나올까? 엄청 많이 나오겠죠. 맞잖아. 100분의 1로 1을 100분의 1로 나누면 100조각 나올 거 아니야. 나눗셈 정의니까. 그것처럼 아주 작은 게 분모에 가면 얘는 엄청 커지는 값이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겠다? 이 부분은 무한대로 가요. 왜냐면 계속 얘가 작아져서 전체는 계속 커질 테니까. 예를 들어 볼까? 분자를 여기 1이 아니라 10이라고 고정해 볼게요. 한대로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2 하면 얘는 2분의 1이죠. 2가 0으로 다가가요. 그 다음에 1로 다가갔어. 그럼 얘는 2분의 1에서 1 됐다가 1 다음으로 그 다음에 2분의 1로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얘는 2랑 같죠. 요 밑에 3분의 1로 또 작아지고 있어. 그럼 얘는 3이랑 같죠. 그래서 계속 작아지다가 10분의 1까지 또 작아졌어. 더 작아졌네요. 그럼 얘는 번분수 계산하니까 얘는 10이죠. 계속 2분의 1이 1 됐다가 2 됐다 3 됐다 10으로 가고 있는 거죠. 두 개만 더 해봅시다. 20분의 1로 작아지게 되면 얘는 전체 값은 20으로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000분의 1까지 엄청 작아지면 얘는 뭐가 되겠다? 1000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점점 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x분의 1의 값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7은 고정된 그냥 상수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엄청나게 커지면 상대적으로 100만에다가 7을 뺀 거는 100만하고 비슷하잖아. 7은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아.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겠다? 플러스 무한대로. 얘가 제곱 덕분에 양수라서 플러스 무한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달려있네요.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는 방금 했으니까 요 부분은 어디로 가겠다? 엄청 커지겠죠. 무한대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을 더 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얘는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죠.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러면 이 무한대에 7이 영향이 없다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마이너스의 7, 얘 거의 1억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맞죠? 그 다음에 10억 마이너스의 7, 거의 10억에 비슷하겠죠. 이 말하는 와중에도 얘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계속해서 커지면 얘는 점점 의미가 없겠죠. 이 숫자가 커져도 상관없어요. 고정된 숫자라면 7이 적당하게 작아서 그런 값 달지 모르겠는데, 가령 간단한 표현 해볼게요. 자, x분의 1의 마이너스에 뭐 해볼까?
큰 숫자 100만 100만도 나름 크죠. 그래도 x가 0으로 다가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다? 무한대를 가죠. 무한대 빼기 100만은 100만 나름 크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얘는 100만 제는 1000만 1억 10억 엄청나게 커지겠죠. 얘가 아무리 커도 고전된 상수라면 무한대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이든 100만이든 상관없이 얘는 극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100만을 빼든 100만을 더하든 상관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내가 이 말 하는 와중에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자, 얘는 이제 몇 개 했으니까 쉽게 해봅시다. 3에다가 x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무한대는 3배에도 엄청 무한대죠. 고정된 상수는 빼봐야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3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다가가는 것이 되고, 얘는 x가 양의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테고, 얘는 플러스 2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테고. 그렇죠?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여라고 했는데 그래프 안 그려도 항상 상수함수니까 x가 어딜 가든 말든 3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는데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는데 제곱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제곱 덕분에 양수로 바뀌겠죠. 무한대 제곱은 특정 값이면은 제곱하는 가치가 있을 텐데 1억의 제곱은 1억 곱하기 1억 하면 큰 수지만 무한대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죠. 더 빨리 커지는데 우리는 얼마나 빨리 커지느냐가 궁금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무한대분의 1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 엄청 큰 숫자분의 1은 뭐랑 비슷하겠다? 0이랑 비슷하죠.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0으로 다가가죠. 맞나요? 기억할 것? 무한대분의 1은 어디로 다가간다? 0으로 다가간다. 0분의 1은 어디로 다가간다? 무한대로 다가간다. 물론 부호 영향은 있습니다. 0 플러스라고 해줘야지 양수여야지 역수를 뒤집으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 되고. 마이너스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x분의 1인데 x분의 1 y는 x분의 1의 그래프인데 요쪽에서 다가가는 거는 0으로 가긴 하는데 0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0 플러스로 다가가는 거죠. 0 플러스로 다가가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다가갈 때 x분의 1은 그래프로 봐도 얘는 플러스 무한대를 가죠. 근데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0 작은 부분에서.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디로 가겠다?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 작지만 얘가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0 마이너스 분의 1은 얘가 음수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음수. 그래서 부호는 음수가 되고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분의 1이기 때문에 절대치는 무한대가 되고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프를 이용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x분의 2를 아래로 3칸 끌어내린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유리함수,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x가 2로 다가가는데 2를 한 이 정도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위에 음수네. 얘가 2라면 x가 2로 다가가면 함수 값은 여기에서 이 값으로 요렇게 다가가거나 위에서부터 요렇게 다가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얘 얼마지는 일반적인 함수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한
2분의 2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다가가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x 플러스의 3. 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약분하고 싶은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간다라는 말은 일단 이 함수 자체를 생각하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3이 정의되어 있지 않죠. 분모 0대니까. 마이너스 3이 비어있어.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 부분만 식으로 표현해볼게요. 이 부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약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2라고 정의되겠네.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x 마이너스 2 중에서 마이너스 3일 때는 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어있는 형태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면 비록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어디로 다가가겠다? 요 마이너스 3을 함수에 대입한 값으로 다가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로 다가간다. 그래서 극한값은 자, 여기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요는 마이너스 3이 도착했다는 소리는 아닐 테니까 아주 작은 어떤 똑같은 값이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라는 값으로 얘는 수렴한다. 얘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1로 다가가요. 1 대입하게 되면 얘는 1로 가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은 수렴 발산에 대한 용어인 거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 어디로 다가가요 하면 그 값을 대입한 함수값에 바로 옆에 붙어서 계속 그 함수값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2번 한번 해볼까요? x가 0으로 다가가요는 어떤 의미냐면 다가간댔지 현재 x가 0이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 분모 0 되진 않죠. 그럼 얘를 x랑 다가가는 똑같은 값일 테니까 약분은 가능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 약분하니까 3분의 x 더하기 2가 되고 x 어디로 가는데 0으로 다가가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함수니까 x가 0으로 다가가서 극한함수 뭐가 되겠다? 3분의 2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볼까요? 4번은 1로 다가가는데 얘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x-1 x제곱 더하기 x에 더하기 1 이런 형태는 소리. x가 1로 다가가요는 x가 1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얘랑 0이 아니라는 소리죠. 0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얘는 약분이 돼요. 그 다음은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해라는, 물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개념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땡큐 하고 바로 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 x가 어디로 가느냐? 마이너스 1로 간대요.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는 어떤 형태냐면 아래로 쭉 둘 다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죠. 얘는 어디로 가겠다? 마이너스 무한대 가겠죠. 그림에서 보면. 수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림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는 거고, 자, x분의 1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형태라 그러면 얘는 x가 0으로 갈 때 물어봤죠. 얘는 당연히 그림에서 볼 때 플러스 무한대로 위로 열심히 커지는 거예요.
무한대 자체는 플러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답에도 얘도 그냥은 무한대다라고.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세요는 아니니까 그냥 주어져 있는 것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포물선인데 x가 어디로 가느냐, 왼쪽으로 끝까지 가요. 여기로 간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를 가겠구나, 무한대를 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그래프도 여기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x가 무한대를 간다. 근데 조심할 거, 얘가 옆으로 간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함수값, 극한값, y값 이야기예요. x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값? 이건 거의 다 y값입니다. 얘는 천천히 내려가지만 계속해서 내려가요. 계속 천천히 가지만. 그래서 x가 여기 엄청 100만 1000만 이렇게 하면 얘는 천천히지만 계속 내려가는 게, 얘는 어디로 가겠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간다. 수렴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뭐 문제 자르기, 그래서 바로 책에 있는 걸로 봅시다. 자, 유리함수, 다 까먹은 유리함수. 유리함수 복습 한번 해볼까? 얘는 x분의 1이 어디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왼쪽으로 5만큼 평행이동. 오, 당당한 대답.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를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유리함수. 근데 x가 무한대를 간대요. x가 오른쪽으로 하나씩 간답니다. 그럼 얘 어디로 다가간다? 눈으로 볼 때도 0으로 다가가죠. 마이너스가 왜 나옵니까? 그림에서.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x가 간다 해도 얘는 쭉 보면은 아래쪽에서 달라붙죠. 공식적으로는 0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얘가 0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인 값에서는 얘가 부호가 의미가 없어서 그냥 작아지는 의미밖에 안 남아서 얘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야 되면 부호가 효과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이 작은 것이 부호가 음수라는 효과가 뭔가랑 곱해져서 부호를 결정해야 되면 얘는 음수가 맞아요. 계산의 중간에 쓰이면 얘는 0 마이너스 음수 취급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너 어디 근처 가니? 그러면 0 근처로 가요 라고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2번은 x가 무한대를 가는데 이 그래프는 여기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생겼다 합니다.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를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0으로 다가가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0 플러스로 가는 거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0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계산에 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그래프 있으니까 3번은 마이너스 무한대,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래프는 주어져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겠죠. 그림에서 볼 때. 얘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다가가면 어디로 다가가겠다? 3으로 다가가겠다. 자, 극한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그냥 약속이에요. 용어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까 수렴 발산 봤죠? 뭐 수렴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값은 뭐 3으로 다가가면 x가 a로 다가갈 때 함수 극한값은 3이에요. 3으로 수렴해요.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마음에 안 들지만 얘가 x 값은 2인데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은 얘가 한 5 정도 되고 함수 값은 4가 되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은 오른쪽에서 요래 다가가는 값은 3이 되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애매하죠. 5라고 하기도 그렇고 3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왼쪽 오른쪽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극한은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인데 얘는 오른쪽 왼쪽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2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함수 값 어디로 다가갑니까? 3이라는 함수 값으로 다가가니까 얘는 극한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에서 다가가. 아까 그럼 여기서 우극한이 3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얘는 2라는 x값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어디로 다가간다? 얘는 5라는 함수값 쳐다보고 열심히 가고 있죠. 그럼 얘는 어디로? 5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좌극한은 왼쪽에서 다가가는 자극한은 5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4는 뭔가요? 생뚱맞은 함수값이겠죠. 극한하고 상관없이 얘는 함수값은 4가 되는 이런 형태인가 보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극한은 x가 a보다 크면서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수직선은 얘가 큰 거니까요.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죠. 크면서 a 한없이 다가가는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우리 뭐라 부를 거냐 그러면 a보다 커서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를 플러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x가 a 플러스로 다가가요 또는 x가 2 플러스로 다가가요 하면 오른쪽에서 다가간다는 이야기구나. 플러스는 좀 크다는 이야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우극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a 플러스라고 나타낼 건데 a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그런데 l이라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l로 수렴하면 우리는 우극한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fx가 x가 a의 오른쪽 부분에서 다가갈 때 그 fx가 l로 수렴하게 된다면 우리는 l을 뭐라고 부르겠다? xa에서의 그냥 극한이 아니라 우극한 값이다 라고. 쉽죠? 그 다음에 좌극한은 차이 날 게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표현밖에 없겠죠. a보다 마이너스 조금 작아요 라는 걸 기호로 표현했어요. a보다 조금 작으니까 수직선에서 a보다 여기 있는 거 해볼까요? a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a 마이너스 좌극한으로 표현하겠다. 얘가 일정한 값 m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 m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좌극한이라고 할 테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다가가요. 그러면 fx 너는 어디로 다가가니? 라지 m으로 다가가요. 좌극한이 라지 m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기호로 표현하게 되니까 이 3이라는 우극한이 뭐냐니까 리미트 x, 요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디로 다가가나요? 3으로 다가가요. 그 다음에 좌극한은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나요? 5로 다가가요. 함수값은 f2는 뭔가요? 4예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함수값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L로 가죠. 우극한은 어디로 갑니까? 얘 마찬가지로 L로 가네요. 눈으로 볼 때 함수가 완전히 엉뚱한 여기서처럼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아니니까. 맞죠? 얘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L로 다가가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고민. 얘 극한은 뭐지? 좌극한은 5고 우극한은 3이죠. 극한이 뭘까? 왼쪽 오른쪽 다른데 어떡하지? 5 또는 3이에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수학적이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극한값의 존재, 극한값의 정의.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왼쪽 다가가는 값, 오른쪽 다가가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둘이가 같으면 우리는 그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라는 함수값에 대한 말이 없죠. 함수값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방금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왼쪽 다가가는 값이랑 오른쪽 다가가는 값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그러면 방금 예시를 든 이쪽 부분은 왼쪽 다가가는 값이랑 오른쪽 다가가는 값이 다르죠.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 안 한다. 두 개나 있으면서 안 한다. 왜?
다르니까. 달라서 너희들은 없는 거랑 같아. 그래서 얘는 극한이 존재 안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다가가는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값이 같으니까 너희들은 극한이 존재한다. 함수값? 없어도 상관없다. 다가가는 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1번 쭉 함수값 존재해요. A. 얘는 좌극 우극 같죠? 얘는 극한이 존재하겠죠. 존재해요. 두 번째 비어 있어도 왼쪽 다가가는 값, 오른쪽 다가가는 값 같죠? 얘도 존재해요. 하나 더 해봅시다. 이렇게 꺾여서 비어 있어요. 그럼 얘도 왼쪽 오른쪽 다가가는 값은 같죠? 존재해요. 안 되는 경우는 방금 예시처럼 이런 경우 얘는 존재 안 해요. 왼쪽 오른쪽 값은 존재하죠. 하지만 존재 안 한다. 5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얘가 무한대를 가면 왼쪽도 무한대고 오른쪽도 무한대라고? 같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한대는 뭡니까? 값이 아니죠.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는 같다라고 볼 수 없어요. 같다라고 하려고 왼쪽을 쳐다보니까 왼쪽이 계속 커지고 있고 오른쪽 쳐다보니까 오른쪽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얘도 플러스 무한대고 얘도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둘은 같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얘는 그냥 발산한다. 극한 값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예시를 보니까 x가 1로 좌극한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어디로 다가갑니까? 왼쪽에서 쭉 1로 다가가죠. 그래서 좌극한은 1이 되고 x 1의 우극한은 어디로 다가가나요? 쭉 다가가서 2로 다가가죠. 그래서 좌극한은 1, 우극한은 2. 여기 함수값 비어있고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죠. 상관없습니다. 다가가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극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극한, 좌극한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극한 얼마예요? 그러면 오른쪽 다가가는 값 말해주면 되고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 말해주면 되고 따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계산을 하면 되고 다만 둘이가 같을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좌극한을 무시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좌극한 존재해요. 우극한 존재해요. 다만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 정도이다.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fx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극한 2의 우극한 물어봤죠. 봅시다. 2가 여기 있네요. 2의 우극한 오른쪽 쳐다보니까 여기죠. 어디로 다가갑니까? y 값을 쳐다봐야 되죠. 얘는 3으로 다가가요. 2의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 물어봤죠. 2 마이너스니까 2의 왼쪽은 어디로 다가갑니까? 0으로 다가가죠. 그러면 2는 극한이 좌극, 우극이 같냐 안 같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에서는 우극, 좌극이 어떻다? 다르죠. 그럼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0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으로 가죠. 함수값이 없어도 3으로 가죠. 그럼 얘는 좌극, 우극 같으니까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봤던 문제랑 좀 다르게 뭔가 살짝 복잡한 듯한 밑에 풀이를 봐도 뭔가 많이 적혀 있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은 좀 쉽게 그나마 저기 2, 3, 4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 얘 그림 생각해 보면 x분의 1을 오른쪽 두 칸 땡긴 거죠. 그럼 얘가 2가 될 때 유리함수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우극한 자극한 물어봤는데 적어봅시다. 리미트 x가 2 플러스 오른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fx라고 적을게요. fx는 어디로 가겠다?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감이 보이죠. 여기 무한대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 다가가면 그래프로 볼 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이 보이죠. 무한대는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여도 같다라고 안 볼 텐데 얘는 확실히 다르니까 얘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이번에는 우극한만 물어봤어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x가 1 플러스라는 말은 1보다 조금 커요. 그 다음에 식을 보니까 절대값의 x 마이너스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은 음량을 따져봐야 되겠지. 자, 1 플러스가 x자리에 들어갈 거 아니야. 1보다 조금 크죠. 아주 작아도 얘는 뭐가 되겠다. x 마이너스 1 양수죠. 그럼 절대값 필요 없겠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일 때 그냥 괄호로 바꿔주면 되고 얘는 합차로 풀어서 같으니까 아무리 작아도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얘는 약분이 가능하겠죠. 왜? 0이 아니고 작아지고 있지만 둘은 명백하게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1을 여기에다 다가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다? 2로 가겠다라는 거죠. 얘는 그냥 우극한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아주 작은 0.9999를 막 지나고 있는 그 x가 여기에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보다 조금 작죠? 아무리 작아도 음수죠. 그럼 얘는 음수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이 되고 위에는 똑같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말고 여기까지는 같은 거죠. 마이너스는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여기 1 쏙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럼 얘를 우리는 그려보지 않아도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니까 우극자극은 존재하지만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요 같은 형태입니다만 숫자가 좀 다르고요. 개념은 똑같아요. x가 2 마이너스 2 왼쪽에서 다가가요. 좌극한 물어봤습니다. 절대값에 x 마이너스 2에 요거 뭐 미리 묻고 시작을 합시다. 얘는 x가 2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죠. 1.9999 빼기 2 하니까 알맹이는 음수 맞죠? 음수니까 절대값을 깨고 나오면서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2가 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놔두고 이거 약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여기 쏙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좌극한이 마이너스죠. 우극한은 안 해봐도 요거 플러스 되니까 아마 플러스 2지 않을까. 자, 얘 한번 해볼게요. 가우스 함수. 연습 0.1에다가 가우스 시험이에요. 0.1을 넘지 않는 최대 점수. 0 하는 김에 1.1도 해봅시다. 1.1의 가우스는 1. 정수는 뭐 3에다가 가우스는 3이고요. 1에다가 가우스는 1이고 정수는 장수 그대로 나와요. 또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0도 0이겠죠. 0 가우스 하면 0이고 마이너스 0.1은 얼마일까? 0보다 조금 작아.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맞죠? 마이너스 1.1에다가 가우스 심. 마이너스. 자, 연습 다 됐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여기는 0 뿔마가 없죠. 두 개 다 해봅시다. 0 플러스부터 해볼까요? 0 플러스에 x 플러스에 1. 자, 생각해 봅시다. 0보다 아주 조금 커요. 0.1 정도 지나고 있나봐. 그럼 얘가 0.1 정도 지나면 여기 알맹이는 어디 근처를 가고 있습니까? 1.1 근처를 지나고 있죠. 1.1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가우스를 씌우면 어디로 가겠다? 1로 가겠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0의 왼쪽에서 다가가요. 그럼 얘가 x 플러스의 1 0보다 조금 작아. 마이너스 0. 얼마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작죠.
1보다 조금 작은데 가우스 딱 씌우면 왜? 1보다 조금 작은 0이죠.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 그러면 약 0.9 정도 되는 값에다가 가우스 씌운 거랑 같잖아. 0이죠. 둘은 다르죠. 우칸 좌칸 다르니까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죠? 극한이 이래 쉽다. 자, 이제 극한의 성질 보겠습니다. 극한의 성질은 고등학교 교과에서 증명을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수령으로 그냥 말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값다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복잡한 거 나오기 전까지는 편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k배를 한다는 것은 그냥 fx를 k배를 키우는 거죠. 근데 fx가 어디론가 다가간다면 도착 지점도 k배만큼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함수 밖에 있는 이 함수 옆에 있는 k는 리미트 밖으로 내보내고 극한 먼저 계산한 다음에 k를 해줘도 상관없겠죠. 다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fx도 gx도 라지 m이라고 적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렴할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렴하는 fx, gx에 대한 발산하는 건 의미 없어요. 발산하는 거는 k배, k가 3이다. 3배 해봐야 무한대니까 의미가 없죠. 자, 수렴한다.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나 fx 빼기 gx인데 각각 수렴한다면 얘는 3으로 다가가고 얘는 2로 다가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둘을 더해서 한 방에 보내나 각각 수렴하는 값을 구해서 3이랑 2를 구해서 얘를 더하나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함수는 쪼개서 각각 계산을 해도 상관없고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까지는 와닿는데 곱셈 같은 경우에요. fx랑 gx랑 곱했어요. 전체에 대한 a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되느냐면 얘가 각각이 수렴한다 그러면 얘에 대한 수렴값과 얘에 대한 수렴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도 상관없다라는 무슨 의미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은 뭐가 될 것 같아? 4겠죠. 맞아. 그런데 얘를 리미트 x제곱을 분해를 해서 x랑 리미트 x랑 각각 2로 구하면 얘도 2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어서 4가 된다. 다항식 가장 기본적인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그냥 각각에 대한 수렴값 또는 함수값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의미이다. 자, 그 다음에 곱셈이 되는데 나눗셈이 안 될 리는 없죠. 다만 뭐는 조심해야 되겠다. 분모 0되면 안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x분의 1에 분모 0되면 안 된다. x가 0으로 다가가면 어디로 가더라?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주 작은 것분의 1. 무한대 가죠. 그럼 얘는 수렴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리미트 x는 a로 해서 gx랑 fx가 있는데 각각이 수렴하는데 각각은 수렴하는데요. 각각에서 여기가 gx라고 생각을 해줘. gx 어디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fx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각각은 수렴하는데 얘를 0분의 1이라고 적었더니 뭐가 되더라? 무한대가 버리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이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해서 너 수렴하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0으로 가니까 뭐가 되겠다? 안 되더라. 발산해버리네. 그래서 분모가 0 되지 않는 선에서는 각각으로 수렴할 때는 둘이 각각 수렴값을 구해서 그것을 분수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냐. 0 되면 안 돼.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겠죠. 분모 0 되는 것 같고 왠지 되는 것처럼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그래서 분모 0 되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성질에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2x제곱
2가 상수인데 2는 밖으로 나가도 밖에 빼놓고 나서 얘를 먼저 극한을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해줘도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서는 3x제곱 1 대입하면 수렴하죠. 마이너스 x도 1 대입하면 수렴하죠. 2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수렴하죠. 그럼 얘를 분리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분리하고 아까 1번에서처럼 계수 앞으로 분리하고 계수 앞으로 분리하고 얘는 상수함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하면 극한 1, 극한 1, 극한 1이니까 앞에 계수 계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뭐 어떻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얘는 1 대입하면 얘는 2로 수렴하고요. 1 대입하면 얘는 2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 얘를 각각으로 수렴값을 계산한 다음에 둘을 곱해도 괜찮다.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하니까.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서 극한을 구해도 상관없다. 얘는 2를 대입하니까 분모는 4로 수렴을 하죠. 얘는 2를 대입하니까 얘는 3으로 수렴을 하죠. 그러면 분모 0 아니죠. 그럼 얘는 결국 4분의 3이라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나중에 연속에서 나올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도 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일반적인 함수 fx에 대해서는 극한값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얘를 대입을 해서 함수값이랑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분모 0되고 무한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경우는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극한 계산을 할 때 요 값을 그냥 여기에다 그대로 쏙 대입을 한 게 지금 계속해서 극한 값이랑 같았죠. 여기 마찬가지 해볼까요? x가 1로 다가가는데 극한 계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대입을 하자. 1의 3승 마이너스 3의 1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함수값이랑 같을 거야. 당분간은 이렇게. 자, 이제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부정형의 극한값에서 얘를 형태를 암기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긴 하겠죠. 0분의 0꼴의 극한, 0분의 0 대표적인 형태, 얘는 어느 정도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식 형태인데 0분의 0의 형태라 그러면 0 되는 놈이 눈에 잘 안 보이게 숨어 있을 거예요. 유리식, 무리식 아닌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x가 0으로 가는데 x제곱이랑 x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 얘도 0가고 얘도 0가죠. 근데 얘 약분하면 뭐가 돼? x분의 1이고 x가 0으로 가면 얘는 무한대를 갈 거야. 그 다음에 x가 이번에 0으로 가는데 x의 x제곱이면 약분하고 나니까 뭐 남습니까? x 남죠. 얘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뭐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은 약분이라는 걸 했죠. 약분이 뭐냐 그러면 0 되는 놈이 숨어있는, 이건 안 숨어있습니다만 숨어있는 걸 좀 드러나게 만들어서 얘를 약분을 해야지 얘가 무한대를 갈지 0으로 갈지 아니면 차수 같은 거 해볼까?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x 하면 약분하면 1이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없애고 약분을 해야 눈에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방금 한 것처럼 이런 것도 눈에 바로 보이면 약분할 텐데 약분이 바로 안 보이는 것들은 유리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든 좀 드러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분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유리식, 분수 형태라면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할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든 다음에 극한을 구해보자. 어디로 갈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아직은 모르겠고. 그 다음 무리식 형태는 분자분모 중에 루트가 있는데요.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유리화를 하면 돼요. 헷갈리면 무조건 유리화부터 해보세요. 유리화 안 하는 경우는 뭐가 되느냐면 0분의 0이 아닌 경우 연습 한번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 경우 아닙니다. 리미트 x 더하기 1 더하기 1의 x인데 x가 1로 가요. 루트 있다고 유리화나 해볼까? 이게 아닌 게 1을 대입하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루트 2 더하기 1로 가죠. 맞죠? 얘는 수렴하잖아. 고민할 이유가 없죠. 분모 0 되는 거 아니잖아.
얘는 1 대입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그럼 얘가 수령 값이고 극한 값이 될 거야. 얘는 0분의 0꼴이나 분모 0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하면 돼. 루트 있다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야. 다만 어떨 때 0분의 0 분모 0 되면 뭔가 화들짝 조심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 그러면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특히 분모. 분자가 0 되면 고민이 별로 없는 게 분모는 0 안 되는데 분자가 0 돼. x에 1 대입하면 얘 0 되죠. 방금 여기 뭐 했습니까? 루트 2의 더하기인데 분자가 0 되니까 얘는 땡큐 0이잖아. 그러니까 0입니다. 분모가 0 되면 조심. 분자 0 되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 조심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일단 유리식 중에서 0 되고 0 되면 뭐지? 약분이 필요해. 무리식은 루트 유리화를 해서 약분이 필요해. 결론은 약분이 필요한 거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대는 최고창으로 분자분모를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겠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왜 분모의 최고창일까? 분자도 아니고 이거는 예시 3개만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 부분도 문제를 통해서 해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커지는데 얘 커지면 서로 0이지 않나?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얘도 예제를 통해서 해볼게요. 루트가 있는 경우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대한 얘도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약분 개념은 아니겠죠. 뭔가 드러나게 하려고 유리화를 하는 거고. 무한대 곱하기 0 얘는 커지는 효과를 내고 얘는 0으로 작아지는 효과를 내죠. 둘 중에 무한대가 이기면 전체는 무한대 갈 거고 0이 이기면 얘는 0으로 가고 서로 힘이 비슷하면 숫자로 수렴할 수도 있을 테고 얘도 경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극한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예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fx는 2로 간대요 라고 힌트를 줬죠. fx가 뭘까 궁금해하지 맙시다. 왜 힌트를 주어놨는데 굳이 fx를 궁금해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x분의 fx는 2로 간다라고 했다면 문제에서 x분의 fx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니까 분자분모에다가 뭐를 해주면 x를 나눠주면 얘는 2x 되고 얘는 5에 x분의 fx가 되고 x를 똑같이 나누니까 3x 되고 얘는 x분의 fx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으로 간대 있죠. x가 0으로 가면 얘 0 가죠. 얘도 0으로 갈 거 아니야. 얘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했고 얘도 어디로? 2로 간다 했죠. 그러면 0 적을게요. 0 더하기 10이 되고 얘는 0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힌트 형태를 만들어 보자.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제목이 치환이라는 형태인데 우리는 F 속에 여기 X가 아니라 좀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좀 안 좋잖아. 그래서 X-1을 T로 두게 되면 모든 X 대신에는 요 1을 싹 넘겨서 모든 X 대신에 T 더하기 1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바꿔 적어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X가 1로 다가가면 1 빼기 1 되니까 T는 0으로 가나봐요. 그렇죠? 그럼 이 힌트를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는 것은 t가 0으로 간다랑 같은 말이고요. f x-를 대신에 t라고 적으면 되고요. 얘는 2가 돼요. 이런 의미죠. 얘는 어떤 의미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2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fy는 2가 된다랑 같은 말이고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fa는 2가 돼요랑 같은 말이고 리미트 구름이 0으로 갈 때 f 구름이 2가 돼요랑도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fx는 그것을 이 힌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여기에다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죠?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fx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럼 분자 분모가 수렴하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수렴하니까 각각 계산해서 0으로 가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1, 얘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0분의 0꼴 문제를 이렇게 띄워서 볼게요. 자, 약분이 목적입니다. 약분이 목적이에요. 얘는 약분하려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좀 보이게 해야 되겠죠.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3으로 묶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x-3 x가 3으로 다가간다 했지 도착한 거 아니죠. 3으로 다가가는 동안에는 얘가 0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수겠죠. 변하고 있지만 하지만 같으니까 뭐가 되겠다? 약분할 수 있다. 약분하고 다시 적어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극한 구할 때 어떻게 하자? 3을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니까 9, 9, 9 해서 얘가 27이 되겠다. 포인트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했다라는 사실.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조립제법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분모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x가 1로 다가간다 했죠.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1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하면 둘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1로 다가갔을 때 0으로 만들어 놈이 숨어 있나 봐. 그 숨어 있는 놈을 인수분해로 했더니 드러났죠. 니 때문에 0으로 갔네. 니 때문에 0으로 갔네 라고 이렇게 숨어 있던 게 드러났죠. 그럼 얘 둘은 어떻게 하자? 약분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다가는 1 대입하니까 둘 다 0 아니죠. 오 땡큐. 그래서 1 대입하니까 분모는 2로 가고 분자는 4로 가니까 2분의 4에서 극한은 2가 되겠다라는 맞습니까? 자 하나 해볼게요. 또 0 대입하니까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분자에다 0 대입하니까 여기 0 대입하니까 루트 4 2 빼기 하니까 얘도 0으로 가죠. 뭐 숨어 있나 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 유리화를 해보자. 원래 있던 게 4-x에다 루트 4-x 마이너스인데 얘 유리화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되는 거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는 식에 영향이 없죠. 그럼 얘랑 유리화를 위해서 곱했으니까 요거 합차로 전개를 해보면 4-x 빼기 4가 되니까 얘는 x만 남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는 그대로 적을 텐데 x가 0으로 가는 게 숨어 있는 게 짜잔 이제 드러났죠. 아, 니 때문에 0 같구나. 그래서 얘랑 약분하고 나서 다시 적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약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x에다 0 대입하니까 너는 0으로 가세요. 그래서 답을 구해보니까 8분의 1. 지금은 약분하는 형태. 어딘가 숨어있는 애를 드러나게 하는 형태다. 무한대는 일단 첫 번째 조심할 거는 미리 이야기할게요.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조심. 무한대가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조심 얘를 좀 떠올려 주세요. 나중까지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 현재로서는 얘 말고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세요라고 해요. 분모 최고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x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갖다 쓸게요. 얘는 차수가 같은데 분모 최고창으로 나누니까 2, 얘는 x분의 4, x제곱분의 1 이렇게 형태가 되죠. x제곱으로 나누. 얘도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다. x가 무한대를 가게 되면 x분의 4는 어디로 갈까? 100분의 4, 1000분의 4, 1억분의 4 어디로 갈까요? 엄청 큰 수분의 4 어디로 가나요? 100,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죠. 0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그냥 무한대에다 100 넣어봐. 100분의 1은 큰하다. 작죠? 헷갈리면 그렇게 해요.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는 x가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분해서 하니까 얘는 0으로 가죠. 제곱분의 1은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2에 비해서 얘들이 아주 작아져서 t가 안 나. 2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얘는 2랑 2 근처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3이 있는데 3 빼기 아주 조금이라서 t가 안 나. 얘는 3으로 수렴한다는 소리. 그럼 이 3분의 2는 어디서 나왔나요? 너희들이 만들어냈잖아. 맞죠?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문제에서 보니까 뭐랑 같습니까? 최고창 개수랑 같죠. 차수가 같으면 뭐만 보자. 최고창 개수랑가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차수 다르죠? 그러면 개수 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분모의 최고창인 x제곱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얘를 x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얘는 2가 되고 x제곱분의 4, x분의 1, x제곱분의 3 얘는 2가 돼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었더니 2는 x가 무한대 가면 얘가 0으로 가서 얘는 2로 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도 0으로 x제곱분의 3도 0으로 가서 분자가 0이죠. 얘 0이 돼. 너 왜 0이니?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분자 차수가 낮았죠. 이 앞에 뭘 추가해볼까? 0, x 제곱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최고창 개수만 본다 하면 2분의 0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이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0x 3승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0분의 2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다? 무한대가 0분의 2. 0분의 2. 그러면 원론적인 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번에 보면 얘는 x 3승으로 나누어 볼게요.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 x 3승으로 실수. 분모의 최고창이 x죠. x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어디? 1 빼기 x분의 1. x로 나누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의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를 가니까 얘는 0으로 가고 1분의 얘 어디 갑니까? 2x 제곱이 있는데 무한대 가죠. x가 무한대 가고 2x 제곱이 1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를 갑니다. 얘가 만약에 개수가 마이너스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현재 얘가 플러스라서 플러스. 얘는 조심. 이해되죠? 그래서 1, 2, 3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차수 같으면 최고창 개수를 보자. 분자가 크면 무한대가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부호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모 차수가 크면 0으로 가죠. 0은 플러스 마이너스 0 상관없이 그냥 0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표현. x 무한대 가는데 얘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가죠. 얘도 무한대 가죠. 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리화. 근데 얘가 무한대, 유리화라고 했으니까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여기서의 풀이는 유리화 형태는 아닌 거죠. 자, 4번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식은 얘가 1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x고 유리화를 한다면 얘는 루트의 1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1 루트의 1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유리화를 하니까 1 더하기 x제곱에 빼기 1이 되고 얘는 x가 되고 루트의 1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1이 되고 1 없어지면 이 x제곱 있죠. 그럼 여기 x랑 한 개는 나눌 수 있으니까 리미트에 얘는 x분의 루트의 1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1이 되죠. 그 다음에 x는 무한대를 가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 가고 얘는 어디를 가나요? 무한대를 가고 약분되는 게 없네. 유리화하면 약분되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맞죠? 물론 한 개 약분했습니다만 얘나 문제나 별반 차이 없지 않나? 열심히 유리한 다음에 원위치 된 느낌 좀 들지 않나요? 자, x가 무한대를 가면 여기는 엄청 커지죠.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빼나 뭐 여기는 계속 커지고 있을 텐데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럼 얘는 나중에 보면 없다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차수는 얼마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트의 x제곱 더하기 1은 얘는 2차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1차 효과를 내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같은 차수죠. 그럼 얘는 원론적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분자, 분모를 각각 둘이가 차수가 같으니까 x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4번식 같은 경우에 x로 나누면 분자는 1, 분모는 루트 속에 x가 나누어지면 x제곱으로 나누는 거랑 같겠죠. 여기 x제곱으로 1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x분의 1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으면 1, 얘는 루트에 x제곱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x분의 1. 자, 얘는 무한대 가면 0되고요. 얘도 0되죠. 여기 1 남고 1 남으니까 최종적인 극한은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보면 항상 치환. 항상 치환.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플러스 무한대 가겠죠. 부호만 반대잖아. x랑 t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100으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t는 플러스 100일 거예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t는 플러스 무한대를 가요. 이제 x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t를 대입하자. 위에는 마이너스 4t 맞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에 2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t를 제곱한 거는 t제곱이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유리화 말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어디로 갑니까? t가 무한대 가면 커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겠죠. 그래도 마이너스 잠시 떼고 생각하면 차수는 일단 같잖아. 왜냐면 얘 t제곱이니까 실질적으로 1차일 테고 얘도 1차니까. 그럼 얘는 t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네. 마이너스 4가 되고 루트 속으로는 t제곱이 들어가서 나누니까 t제곱에 2가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에 3, t분의 3. 그럼 t가 무한대를 가니까 얘는 0으로, 얘도 0으로, 1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맞습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1차라 했죠. 이 개수가 얼마지? 마이너스 t의 제곱하면 플러스랑 같을 테니. 실질적인 개수. 2차에 루트 씌워서 1차인데 개수가 얼마냐? 개수는 1이죠. 얘도 1차인데 개수는 마이너스 4죠. 차수 같으니까 개수만 보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문제를 보고 루트가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하고 싶은 생각이 맞긴 맞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아닌 경우가 있죠. 어떨 때? 둘 다 무한대 갈 때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리화를 굳이 하지 않고 최고차만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얘가 대장이니까 무한대 가긴 가겠죠. 당연한 사실인데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확인을 최고창 x로 묶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죠? 그럼 얘는 x가 무한대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얘는 엄청 커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얘는 엄청 커지는데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2 빼기 0 더하기 0이 있는 느낌이죠. 그럼 얘는 2에 비해서 아주 작으니까 2의 값으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커지니까 무한대는 2배 해봐야 그냥 계속 커지는 무한대 발산에 대한 표현인 거지 값을 표현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도 x가 무한대 가면 무한대 가고 무한대 가죠. 그럼 뭐지? 얘랑 모르겠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 유리하는 겁니다. 왜? 분자분모 형태가 아니니까.
유리화를 위해서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켤레 여기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빼게 되니까 분자에는 1이 남죠. 그래서 분모는 요거 곱했던 거 그대로 남고. 자, 생각해 봅시다. 얘는 그냥 1 상수예요. x가 무한대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에 대해서 1이니까 분모는 더 큰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유리화가 많습니다. 얘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뭐야 이건 통분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긴 거는 통분이야.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이 부분 통분하면 얘는 뭐가 될까? x분의 1을 그대로 적고 통분하면 x 더하기 1에 1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x만 나오죠. 위에 적을까요? 얘는 x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니까 이거 약분하고 나니까 뭐가 남겠다?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너는 0으로 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 남아서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공식으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이군 이렇게 보지 말고 분수 있고 뭐 있는데 밖에 크게 곱해져 있으면 통분해야지 약분이 좀 보이겠죠. 이렇게 통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얘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x가 있는데 넌 뭐야 모르겠네. 통분해보자. 그래서 리미트에 x 얘 통분하게 되니까 얘로 통분. 얘는 루트에 x 마이너스 1 빼기 루트에 여기까지는 맞겠죠. 얘는 유리화 대상 아닙니다. 얘만 유리하죠. 얘 유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얘도 같은 거 그러면 얘랑 하면 분모 먼저 적읍시다.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얘랑 하니까 얘는 x 마이너스에 1 빼기 x 더하기 1 x 없어지고 나서 뭐 남습니까? 분자에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여기 원래 x가 있는 거고 맞나요?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에 마이너스 2x에 얘는 루트에 x 플러스에 1 루트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여기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합쳐서 해도 되고요. 따로따로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얘가 몇 차일까? 2분의 1 차겠죠? 루트 있으니까. 얘는 몇 차일까? 둘 다 2분의 1 차겠죠. 합치면 둘은 1차의 가치를 띨 것 같아요. 그럼 얘는 1차죠. 개수만 보면 되겠네. 개수만 찾아보면 얘는 1 곱하기 얘는 개수 아니죠. 사라질 상수항이잖아. 요 개수 1이고 요 개수 1이니까 1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야매로 풀어도 돼요. 최고 차수만 보고. 그게 아니라면 책처럼 뭐로 나누자? 이거를 합쳐서 나눠도 되고요. 그냥 양변을 x로 나누어도 되고 양변을 x로 분자분모를 x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를 반쪽에서 루트 x는 열로 루트 x는 열로 좀 귀찮겠죠. 그럼 책처럼 전개해서 풀어도 돼요. 책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냥 말을 하던 게 있으니까 얘 루트 x로 나누면 얘는 1 더하기 x분의 1 얘는 루트에 1 마이너스 x분의 1 루트에 1 더하기 x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x분의 1 달려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겠다? 얘는 0으로 가죠. 남는 거 보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얘에서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 이게 계산 문제에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루트 보면 유리하는 건 맞긴 맞아. 대부분. 아닐 때 뭐지? 놀라지 말고 무한대 가나? 한번 확인해.
극한 기본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RPM 문제 좀 풀고 그 다음 단원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